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김포 골드선을 타고 당사에 출근했습니다. 정말 좁은 지하철 안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지옥철이라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출근길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릴 약속은 1300만 경기도민과 300만 인천 시민의 출퇴근길 고통을 덜어드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확대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광역 급행철도 GTX를 빠르게 완공하여 수도권 어디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습니다. GTX는 2008년에 A, B, C 라인이 계획되었고 2019년부터 내년 2023년까지 공사를 시작하여 2027년 말에 전 노선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저는 GTX 3개 노선 중 A, C 노선을 평택까지 확장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은 3개 노선으로 수혜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수도권은 여전히 교통사각지대가 남게 되고 여기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광역교통대책 미흡으로 심각한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 교통시설은 서울 중심 남북축에 중점적으로 건설되어 동서축의 교통시설이 부족합니다. 김포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8당으로 수도권 남부를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는 GTX D 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서울 북부 지역도 동서로 연결되는 교통시설이 없어서 대다수 통행이 서울 도심을 경유하여 이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도심 혼잡이 가중되고 북부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청락 검암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구리와 남양주까지 수도권 북부를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는 GTX E 노선을 신설하겠습니다. 기존 계획된 GTX A, B, C와 GTX D, E 신규 노선은 모두 서울 도심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수도권 거점 지역을 연결하는 순환 노선 GTX F 노선도 건설하겠습니다. 수도권 주요 거점 도시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서울로 집중되는 통행량을 감소시키고 수도권 거점 도시의 발전을 촉진시키겠습니다. 출퇴근하기 좋은 GTX 노선을 따라 1만 호에서 2만 호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 도시를 여러 개 건설해 총 2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조속히 진행하여 수도권 주민 여러분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겠습니다.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불편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해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GTX 노선 추가 건설은 많은 분들이 영원하시던 그런 공약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님 곁에 원희룡 정책본부장 그리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또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또 옆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 후보님께 또 질문을 기자 여러분들이 해주시지만은 우리 그 세 분들이 또 설명도 해주시고 질문도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도면 통해서 도면을 일단 통해서 설명을 드리신다고 합니다. GTX A 노선은 기존에 아신 바와 같이 파주 운정에서 킨텍스를 거쳐서 서울역을 통해서 삼성역, 수서, 성남, 용인, 마이크 쓰십시오. 동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거를 기존의 SRT 고속철도 노선을 이용해서 평택까지 추가 노선을 연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계획된 GTX B 노선, 이거는 인천 송도에서 시작해서 부평을 통해서 여의도, 용산, 청량리, 서울역, 청량리, 여기 신내, 별내, 이제 마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존의 경춘선을 연결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춘천까지 연장되도록, 제가 지금 수도권에 관한 말씀만 드렸는데 이거는 기존 노선을 활용해서 이 GTX를 춘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C 노선은 원래 이 수원, 의왕, 과천을 경유해서 양재, 여기 왕십리, 청량리로 해가지고 광운대, 도봉산역, 의정부역, 덕정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덕정에서 동두천도 네, 여기 이제 동두천까지 추가 경원선을 통해서 연장 운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리고 수원에서부터 기존의 경부선을 활용을 해서 일단 평택까지, 그리고 천안까지 전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서 이 GTX를 천안까지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D 노선은 원래 이 김포 장기에서부터 계양을 거쳐서 부천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 노선을 활용해서 여기서 갈아타가지고 용산까지, 용산 서울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강남으로 이거를 더 연장을 해가지고 가산, 디지털, 신림, 또 강남 삼성역을 경유해가지고 팔당까지 이렇게 노선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GTX 2 노선은 인천 청라, 범양으로 해서 계양, 김포, 그리고 여기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 해가지고 정릉으로 해서 광운대 쪽으로 해서 구리, 요 덕소까지 이렇게 연결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GTX F 노선은 지금 여기 좀 의정부로 해서 장흥으로 해가지고 김포공항으로 해서 시흥 쪽으로 해가지고 수원으로 해서 기흥 용인으로 해가지고 분당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교산 덕소로 해가지고 다시 왕숙 풍양 그렇게 가는 수도권 순환선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기존의 그 수원에서 GTX C 노선과 A 노선이 평택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노선은 이걸 말하지만 수도권 전체가 하나의 큰 원을 그리면서 순환선이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GTX D 노선을 수소로 빼가지고 여기 수소 광주선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경강선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주까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기존 철도를 활용을 해서 원주까지 연결을 시킬 생각 계획입니다. 일단 이렇게 수도권 광역 GTX를 착공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 수도권이 하나의 그 촘촘한 그 교통망으로서 어느 지역이든지 30분 안에 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 수요도 넓은 지역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강원 지역이나 이 충청 지역으로 이걸 연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많은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그 수도권을 하나로 연결하겠다. 이런 이제 윤석열 후보님의 약속, 공약이십니다. 자, 우리 기자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 굉장히 고생하시는데요. 자, 그 현안 지금 관련해서, 이 정책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은 네 분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답을 해주실 겁니다. 네. 어떤 분 질문? 네, 저쪽. 네, TV조선 이건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GTX 노선이 추가되면 이동권 향상은 되는데 이게 민간 자본이 투입되면 최근에 의정부경찰청이 파산했던 것처럼 적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 교통비가 올라가거나 세금을 투입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지금 저희가 이거의 이 개정 문제를 좀 깊이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 역세권 주택을 민간 공급을 민간 주도로 역세권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면서 거기서 한 10조 정도의 비용을 가져오면은 이게 전부 기존 노선들을 이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7조 정도를 크게 잡아도 그러면은 17조를 잡고 있는데 거기서 한 10조 정도는 저희가 역세권 주택 부지 택지 공급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충당을 하면은 한 10조 안쪽으로 기존의 노선들을 활용을 해서 가능하고 이게 더구나 도심을 통과하는 지역은 지하 40m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토지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지를 않습니다. 네. 네,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죠. 네, 다음. 네. 마이크. 저 배경이 이수입니다. 일단 전날에 원팀을 만드신 이후에 첫 번째 공약으로 이제 수도권 광역 교통 정책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게 아무래도 GTX 노선 같은 경우에 이익 집단의 갈등 문제가 클 텐데 이건 좀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인지 궁금해요. 이익 집단. 정확하게 좀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의 갈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익 집단에. 지역 간에 어디 GTX 여기 이제 만들어지면서 주변 지역 간의 문제가 좀 많이 생겨서 일기도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네, 지금 신도시 1기, 2기, 3기 이렇게 신도시를 쭉 개발을 했는데 주택 공급만 해놓고 신속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또 수도권 도심으로 중심지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또 그 인접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저희 책무이기 때문에 너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다른 지역은 어떠냐? 다른 지역도 저희가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밀집해서 사는데 뭐 직장이라든가 이런 경제학 활동이 좀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불편을 겪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출퇴근이 좀 더 편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 확보를 최우선적인 국가 책무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오마이뉴스 박형화 기자입니다.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집값 안정을 말씀하셨는데 GTX 노선을 추가한다고 하셨잖아요. 연장도 하시고 지금도 사실은 GTX 역 주변의 집값은 많이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노선을 추가하거나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집값이 더 많이 뛰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를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기존에 있던 그 주민들이 인접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주택 수요가 많아져서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그러나 주택 시장에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사실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재개발 그 정책을 필 때에는 그런 이주 문제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보시다시피 수도권의 이런 그 광역 교통망을 촘촘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 역세권에 또 신규 주택들이 공급이 되면은, 이게 지금 센터인 도심의 그 주택 수요가 거기에 경제 활동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 주택 수요는 몰리는데 공급이 한정되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치솟는 것이고, 서울 도심 집값이라는 것이 결국 전국 집값 상승을 또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접근성이 좋으면은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집도 많이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주택 공급의 그 증가와 함께 이런 그 빠른 접근성이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또 전문가분들이 나오셨으니까요. 이분들께서 오늘 이 공약에 대해서 좀 짧게, 길지 않게요. 짧게 한 말씀씩 좀 해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 질문을 받으시면 그럼 제가 하나만 더 받고 하나만 더 받을까요? 제가 다른 일 하러 가고,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하고 정책본부장께서 하나만 좀 더. 네. 서울과 연결되지 않는 외곽 순환선의 경우에도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예를 들면 2선을 말하시는 건가요? F선? 지금 이 F선도 이 기존 노선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기존 노선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을 뿐 아니라 이런 순환선을 통해 가지고 경제 활동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여러 곳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이 강화된다면은 이쪽에 새로운 주택을 지어 가지고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고, 결국은 이게 전반적으로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늘려서 공급 수요를 창출하고 발전. 그래서 집값 안정도 기여할 뿐 아니라 이러한 광역 그 교통 시스템의 구축, 이 접근성이 공급이 되면서 또 다른 경제적인 수요, 또 이런 주거에 대한 수요가 또 창출이 됩니다.